그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에서 의혹의 쟁점을 한번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수사를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박 시장은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하며 아들의 재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또다시 의혹 제기에 나선 강용석 변호사를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의혹에 관한 전모를 직접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3년 7개월 만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 의혹 사례를 다시 이렇게 끌고 나왔는데요.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건 그 어떤 개인적 동기 이런 걸 모두 떠나서요. 사실 오늘이 저희 장모님의 생신인데요. 네.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하고 함께 아름다운 가게를 창업해가지고 창립해서 네. 지금 아름다운 가게 이사장을 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의 40년 후원자입니다. 그리고 제가 98년도에 참여연대 활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네. 장인어른이 박원순 시장을 좀 당시 박원순 변호사를 좀 도와줘라. 네. 가서 함께 활동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가지고 참여연대 활동도 5년여 박원순 시장과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뭐 아무리 뭐 본인이 진보 성향이건 보수 성향이건 네. 아니면 영남 출신이건 호남 출신이건 새누리당 지지자건 새정치연합 지지자건 이런 모든 거를 떠나서요. 네. 이게 만일에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지금 MRI를 찍고 세브란스에서 했다는 이유로 해서 제가 3년 7개월 전에 국회의원직을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만일에 그게 어떤 조작이 있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 아들이 아닌데 누구 대리인을 내세워서 신검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정치 성향이나 뭐 모든 문제를 다 떠나서 네. 이건 범죄입니다. 네. 엄청난 범죄죠. 더군다나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공개 신검이라고 주장하면서 했는데 거기에 대리인을 내세웠다. 네. 이거 굉장한 범죄고 이건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범죄의 자를 단죄하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과 어떻게 보면 가계적으로나 보면은 이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연이 있고 친분이 있을 법도 한데 네. 사적 연이 누구보다도 강하고 네. 또 인연이 있고 장인 장모가 또 그렇게 돈독한 어떤 연 관계를 맺고 있는 줄 저희들은 전혀 몰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는 사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 박원순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어떤 국민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한번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 공적인 접근을 그렇죠. 지금 하고 그러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잘하느냐 못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박원순 시장이 만일에 자기 아들을 군대를 안 보내기 위해서 뭔가 병역법 위반 사례까지 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네. 그건 당연히 범죄로서 단죄돼야 될 문제고요. 네. 더군다나 그게 병역 문제입니다. 이 병역 문제를 박원순 시장이 주도했던 참여연대 그리고 뭐 그 병역 비리 뭐 감시단 이래가지고 2002년도에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해창 후보를 끈질기게 네. 뭐라 그럴까요? 지금 박원순 시장 표현을 빌자면 괴롭혔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해창 후보의 아들이었던 이정현 씨하고 뭐 몸무게 같고 키 같은 사람 나와라, 현상금 주겠다, 뭐 온갖 걸 하면서 그걸 했었는데 네. 이제 와서는 본인 아들이 문제가 되니까 네. 왜 나를 괴롭히냐? 심지어는 박원순 시장은 교회 안 다니거든요. 이걸 괴롭힌다고 생각하시던가요? 어제도 TV에 나와서 본인은 괴롭힌다고 왜 나를 그러고요. 이렇게 괴롭히냐 이렇게 네, 그리고 이야기하던데. 3년 7개월 전에는 잔인하다 그랬습니다. 저보고. 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잔인하다 그러고 어제는 박원순 시장의 페이스북을 보니까 그분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네. 그 성경의 시편을 인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뭐랄까요? 갑자기 기독교도가 된 건지 아니면 기독교도들의 그 지원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성경까지 인용해가면서 본인의 네. 괴로움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괴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영국에 지금 아들이 가 있는데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며느리는 거기서 학교를 다니는 것 같은데 아들은 거기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데 학교 안 다닙니까?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아들이 영국에서 학교 안 다녀요? 심지어 주소도 못 가르쳐주겠다 그래가지고 네. 네티즌들이 나서가지고 지금 주소를 찾아내서 네. 어제 재판에서 지금 재판의 증인으로 지금 채택돼 있는데 네. 못 나오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자, 한 가지만요. 네. 지금 박원순 시장 아들이 영국에 가 있다. 네. 그런데 영국에서 불러서 신검 요구하는 거 사실 재검증 한번 받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무슨 국민적 요구가 아니고요. 네.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이 증인으로 됐어요. 채택해서 네. 나와야 된다. 나와야 되는 되는데. 상황입니다. 근데 안 나오겠다고 버티고 근데 있는 영국에 있다. 그러면 영국에 있으면은 현재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학연수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비즈니스로 해외 파견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결혼해서 부부가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부부가 나가 있는데 거쳐도 모른다 지금. 거쳐도 모른다고 하는데 네. 뭐 영국에서 그 부인은 영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 주소를 지금 네티즌들이 알아내가지고 저희가 확인은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소는. 그 부인이 공부를 하도록 남편이 뒷바라지 해야 되니까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없으니까 이게 나오면 자리를 비면 안 되니까 못 나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그냥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혼자 잠깐 왔다 가면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박원순 충분하고요. 시장의 답변은 뭡니까? 대답은? 그 아들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못 네. 나오겠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있는데. 국민적인 차원이 아니고 네. 이게 아들의 개인적인 어떤 네. 스트레스 차원으로 접근을 하는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섯 번이나 검증을 받았다고 지금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감사에서도 6번 검증 받았다고 하는데 그 6번이 얼마나 이상하고 잘못됐다는 건지 네. 그게 지금 계속 법정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차근차근 저희들이 네. 그 부분을 이제 그 파고들기 전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네. 지금 장모 장인께서 그런 어떤 박원순 시장과의 뭐 40년 연이고 또 참여연대 뭐 이사장을 맡고 있고 본인도 참여연대 활동을 네. 5년 동안 하셨는데 개인이 이렇게 느꼈을 때 박원순 시장 겪어보셨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사람인 것 같았습니까? 제가 참여연대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요. 박원순 시장의 위선 그걸 목격했는데 예. 저로서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연대 활동을 하면서 내내 재벌 개혁한다고 해가지고 저는 그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네. 제가 2001년도 삼성전자 주주총회에 가가지고 당시 이재용 상무부가 들어오는데 네. 이거 낙하산이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보고 그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이번에 이제 유학을 갈 거니까 한번 세게 때리고 가라. 그래가지고 저는 그 뭣도 모르고 열심히 때렸죠. 박원순 시장이 직접 때리라고 지시를 했습니까? 장하성 교수와 박원순 시장이 네. 한번 세게 가서 질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제 발언 이걸 쭉 하는데 제일 센 게 그거였거든요. 그때 제 핵심. 그걸 네. 저한테 하라 그래가지고 저는 또 열심히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유학을 갔는데 근데 유학 가서 보니까 갑자기 박원순 시장은 참여연대에서 쓱 나와가지고 아름다운 재단이라는 묘한 이름의 단체를 차려가지고 거기서 재벌들한테 돈을 엄청 받더라고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걸 뭐라고 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재벌을 그렇게 공격을 해놓고는 네. 바로 이름 바꿔가지고 다른 단체를 차려서 그렇게 재벌한테 돈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만 아니 좋은 일에 쓰는데 받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네. 그거 뭐 그러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 훔친다는 얘기랑 비슷한 건데. 재벌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재벌 개혁을 요구하고 재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그러다 있다. 또 돈 안 내는 재벌 있으면 또 이렇게 이름 바꿔가지고 또 가가지고 또 막 때립니다. 그럼 네. 또 내놔요. 네. 그러다가 또 뭐 포스코에서는 사회이사도 하고 여기저기 사회이사도 걸치고 뭐 하면서 하여간 그 앞에선 때리고 뒤에선 받고 이런 아주 전형적인 그 뭐랄까요. 그 정치꾼 중에서도 아주 양봉의미 내지는 양두구육 네. 뭐 이렇게 네. 소위 말해서 그런 어떤 네.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그런 어떤 행위를 하는 위선자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저는 계셨습니까? 근데 그때까지 이제 단순히 위선자였는데 네. 이번 아들 문제는 이건 위선의 문제가 아니라 위법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을 네. 때 장모 장인은 뭐라고 그러시던가? 저희 장인 장모는 안 믿죠. 제 얘기를. 그리고 또 특히 아들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네. 설마 그게 그렇게까지 했다면 그런 사람은 당연히 감옥에 가야 되는데 네.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사기보다 저기 박원순 시장을 더 믿는 더 믿죠. 훨씬 더 오래됐으니까 더 믿는데 네. 제가 찬찬히 하나씩 이제 증거를 들이대니까 그래도 설마 하시는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네,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 네. 아마 저희 장인 장모도 확신을 하지 않을까. 자, 하나씩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한번 해보고 네. 싶은데요. 당시에는 이 의학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뭐 의혹제기에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던졌지 않습니까? 네. 내놨는데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는 건 무슨 이유였습니까? 그때 제가 확보했던 거는 MRI 사진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에 이 병사용 진단서를 띄기 위해서 MRI를 찍었다라고 네. 하면서 그 MRI만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MRI를 찍을 때 같이 찍은 엑스레이만 있었어도 네. 그때처럼 그렇게 맥없이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이제 와서 보니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확보돼 있습니다. 엑스레이 자료들도 많이 확보가 돼 있고요. 특히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 치아 구조입니다. 이빨, 이의 상태. 아하. 그러니까 DNA라는 게 나오기 전까지 90년대 초에 DNA라는 게 DNA로 사람의 그 개체의 동일성을 특정 짓는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사람이 확실한 그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의 구조였거든요. 네. 이건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가 어떤 구조였습니까? 아말감 네, 그 치료했던 엑스레이가 같이 찍은 걸 보면 이 아말감이라는 치료법은 90년대 이후에는 거의 쓰지 않고요. 네. 2000년대 들어서는 왜냐하면 이게 아말감을 쓰면
처음에는 은빛 비슷한데 점점점 새카매지고요. 그리고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그 아말감은 이제 물론 의료보험이 되니까 가장 저렴한 치료법이긴 하지만 너무나 심미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이 90년대 이후부터는 레진이라는 것이 그 굉장히 이제 보편화됐고요. 2010년대 들어서는 레진보다도 더 좋은 재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네. 2000년대에 20대인 중산층 자녀가 아말감으로 이빨을 그렇게 떼웠다? 그리고 그것도 이빨도 16군데를 아말감으로 떼웠는데요. 네. 아말감으로 떼웠다? 이거 도저히 믿기 어려운 데다가 심지어는 이빨이 2군데가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군데 빠진 데다가는 브릿지라는 걸 걸어놨는데 이 브릿지는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11개 치과대학이 있는데 모든 치과대학에서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는 캔틸레버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네. 원래 브릿지라는 걸 걸려면 이제 이빨이 없는 자리 양옆에 있는 이빨에다가 박아가지고 이렇게 걸어서 양쪽으로 걸어서 하는 그게 네. 이제 보통 통상의 그 3유닛 브릿지라는 건데요. 그걸 보통 하는데 브릿지를 한다면 근데 요즘은 이제 브릿지를 안 하고 2000년대 초반부터는 임플란트를 합니다. 네. 아예 심어 넣는 거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한쪽 이빨에만 한쪽 이에만 걸어가지고 만드는 캔틸레버 브릿지를 해놨는데 네.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치아 교정이나 그 치아 구조의 상태를 봤을 때는 봤을 때는 최극빈층이고 아주 저소득층인데 네, 단순히 박원순 시장은 지금 중산층인데 도저히 그 외아들 독자를 그렇게 치료하도록 내버려두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단순한 의혹 심증입니다. 더군다나 이가 한 2개나 빠져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 그렇게 빠진 상태로 그걸 방치했다는 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네. 굉장히 아프고 뭘 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태라면. 가장 큰 어금니, 대구치 중에서도 가장 큰 대구치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네. 그런 상태가 과연 가능하겠나. 그래서 특히나 제가 알고 있는 한 3, 40명의 치과 의사들한테 그 엑스레이를 보여주면 네. 이건 100% 박주신이 아니다. 박원순 아들일 수가 없다. 네. 왜냐하면 이 치아 상태 그리고 이 아말감 치료도 굉장히 조잡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험한 치료를 받고 20대 중반? 이건 말이 안 된다. 자, 박원순 시장이 나는 서민 행보를 한다. 물론 지금 황제 전세를 사느라고 28억짜리 전세를 살고 이제 전세 대란에 어떻게 보면은 요인이 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네. 자신은 서민 행보를 한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중상층이 아니고 지금 뭐 28억 전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중산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만은 네. 혹시 그 당시에 일을 하는 과정 속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이야기 안 나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부인은 계속 성형수술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부인은 성형수술을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하면서 아들에게는 가장 저렴한 치료인 아말감으로 치료했다? 네.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하. 그래서 제가 그때 사퇴한 이후로 저는 그 엑스레이를 처음 봐가지고, 야, 이걸 내가 미리 확보하고 있었으면 절대 사퇴하지 않았을 텐데, 네. 라고 하고 여러 치과 의사들한테 계속 그걸 묻고 있었는데, 한 2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어떤 치과 의사가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계속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한마디도 없다가 네. 갑자기 어떤 치과 의사가 등장을 하면서 묘하게도 그 치과 의사는 박원순 시장의 1년 선배인, 경기고등학교 1년 선배인 치과 의사인데 이 치과 의사가 자기가 그걸 다 치료해줬다. 아말감 치료를 네, 해줬다. 아말감 치료도 다 했고 네. 그 브릿지도 자기가 걸었고 모든 치과 치료를 자기가 다 했다. 네. 라고 주장하는 치과 의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치과 의사를 만났습니까? 어제 바로 그 치과 의사에 대한 법정에서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어제? 신문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다양한 얘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치과 의사가 차트를 그 검찰 기록에다 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박주신을 계속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치료했다. 9년간 치료했다는 차트가 나오는데 그 차트에는 이제 이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네. 그 사랑니 말고 사랑니 바로 앞에 있는 가장 큰 어금니 그게 윗부분 거를 위에 오른쪽에 있는 거 37번 치아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로 갑니다. 그러니까 네. 1번부터 11부터 18까지 사랑니까지 그리고 20일부터 28까지 30일부터 38까지 네. 40일부터 48까지 이런 식으로 치아를 구분하거든요. 외과 치과 의사들은. 네. 그런데 박주신으로 알려진 그 엑스레이에 있는 묘한 사람은 그 피사체는 37번 어금니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아하. 그런데 2005년 차트부터 이 치과 의사는
계속 빠져 있는 37번 치아를 치료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아니, 차트에 37번 치료가 이미 어금니가 빠져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치료를 계속합니까?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치과 의사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없는 왜냐하면 일을 치과 의사 어떻게 계속 있는 걸로 간주하고 첫째 치료를 차트에 합니까? 보면 이미 네. 37번 치아를 두 줄을 거놓습니다. 이건 없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미 치아가 없다는 얘기인데 없는 치아에다 대고 계속 치료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나와서는 그 의사는 뭐라 그러냐면 38번 치아를 37번으로 착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하면 이런 실수가 나오냐면 네. 나중에 몰아쓴 거죠 차트를. 한꺼번에. 네. 그러면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 입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치과 의사는 서울 치대를 나온 30년 된 치과 의사입니다. 네. 매일 입 안을 들여다보는 치과 의사가 매일 치료를 했다면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치료를 했다면 그걸 몰랐을까? 37번 치아가 없는데 네. 그걸 38번 치아를 37번 치아로 착각하고 거기다가 차트에다 37번 치아를 뭐 이렇게 치료하고 저런 신경 치료하려면 5회 6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계속 없는 37번 치아에다가 신경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치아 없는 치아를 신경 치료를 하고 나면 그 위에 신경을 이렇게 덮어놓잖아요. 네. 석고 같은 걸로 덮어놓고 그 다음에 뭐 보철물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씌웁니다. 그러니까 소위 크라운을 씌우는 건데 네. 그걸 크라운을 씌우지도 않고 8년을 방치합니다. 네.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하느라고 실수를 했다 이렇게 말은 안 했겠죠. 네, 그렇진 않고 그런데 자기가 38번을 37번으로 착각했다. 네. 자, 그래서 이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이제 모든 건 이제 하나하나 지적을 하는데 다 착각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네. 그다음부터 이제 뭘 했냐면 이제 그 차트에 보면 구체적으로 몇 번 치아의 아말감을 어떻게 치료했다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엑스레이를 놓고 네. 그 엑스레이 상태와 거기서 이제 몇 번 치아와 몇 번 치아를 이렇게 구분하면서 그러면 몇 개를 과연 아말감 치료를 했습니까? 이 차트상으로. 네. 하니까 이 세 보더니 15개를 치료했네요. 아, 이제 거기서 세 보고 자기가 확인을 네. 하고 아는 겁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엑스레이를 보니 네. 엑스레이에 치료한 그 아말감 치료 수와 이 차트상의 치료 수가 다른 겁니다. 또 틀려.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돼 있죠? 거기서 당황해야 네, 당황해서 자기가 깜짝 놀란 틀린 거에 겁니다. 자기도 깜짝 놀란 몰랐습니다.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사전에 그걸 충분히 숙지하고 나온 것이 아니네요. 이미 이 차트를 1년 전에 검찰에다 내놓은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그 기록을 볼 일이 없으니까 네. 본인은 치과 의사니까 자신 있게 나온 거죠. 그런데 이쪽에서 이렇게까지 했을지 모르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검찰에서는 이 치과 의사가 서울 치대 나왔다 그러고 뭐 위스콘신에서 일리노이에서 뭐 석사를 했다고 하는 치과 의사가 차트를 내놓은 걸 어떻게 의심을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기소된 피고인 중에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네. 이 치과 의사는 1년 동안 이 기록을 아주 꼼꼼히 들여다본 겁니다. 네. 그리고 거기 보통 이제 2014년에는 이분이 임플란트를 하나 해줬다고 돼 있는데 빠져있던 이빨에다가 네. 이에다가 임플란트를 하나 박아 넣어줬다. 그 박주신에게 라고 하면서 또 특이하게 요즘은 이제 치과 치료할 때 보면은 이 전체를 한꺼번에 찍는 사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파노라마 사진이라고 네, 하는데 먼저 가서 다 대고 딱 한번 찍죠. 치아 이렇게 한 바퀴 구조를 전체 돌려가지고 다 쭉 찍는데 파악하라. 예. 그 임플란트를 할 때는 무조건 그걸 찍습니다. 그렇죠. 그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옆에 이들 상태를 다 상태가 알아야 어떤지를 되기 알아야 때문에. 되니까. 네. 그래야지 이게 들어갈 자리가 나오는지 그렇죠. 신경관이 어떻게 배치되어 그렇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연히 네. 파노라마 사진을 찍는데 네. 이분은 특이하게도 자기 치과 병원에 파노라마 엑스레이 찍는 기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는 없습니까? 파노라마를 안 찍었다는 찍었습니까? 거예요. 안 찍었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고는 임플란트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옆에 상하 위들이 얼마나 부식됐고 안 됐고 사실 약하고 강하고 이 구조를 전부 안 상태에서 그걸 반영해서 심어야 되는 건데 근데 기본인데. 대한치과협회에서 온 그 조회에도 네. 자기 병원에 그 파노라마 기계가 있는데도 임플란트를 하면서 사진을 안 찍었다는 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네. 기본 자료 자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 병원에서 처음부터 치료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심만 더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뭘 찍었다고 하냐면 네. 파노라마는 안 찍고 개별 이 하나하나를 찍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만일 안 찍었어도 찍었다라고 해가지고 그 개별 이 하나하나 찍은 사진을 구입은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래서 그 개별 2를 찍었을 수도 있죠. 네. 그 병원에서 찍었을 수도 있는데 개별 2를 박주신의 개별 2만 찍고 파노라마를 안 찍었다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건 이겁니다. 갈비뼈 전체를 다 찍은 사진이냐, 갈비뼈를 한 대 한 대씩 찍었냐 네. 이건데 그렇게 개별 2를 하나하나 찍었다는 사진을 몇 장 첨부해서 검찰 기록에 내놨어요.
근데 이 이도 박주신의 이가 이 엑스레이 이하고 안 맞다는 거를 또 어제 밝혀냅니다. 네. 그래서 그 박주신의 이라고 주장했던 그 엑스레이 몇 장이 이 전체 사진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그러니까 방향도 틀리고 이를테면 없는 이가 있는데 옆에 보면 그림에 사진 이가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를 내놓은 거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시면은 네. 여기 어제 이 의사가 네. 실제로 박주신을 뭐 처음부터 치료한 의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심증적인 박주신을 몇 번 그 스케일링 같은 걸 해줬을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치료했을 수는 있는데 아말감 치료를 안 한 것은 확실하고요. 네. 그리고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걸 안 했다는 걸 봤을 때 도저히 이 의사가 전담 의사는 아니었다. 네, 그걸 다 했다고 믿을 수가 없고요. 어제 이쪽에서 반대쪽에서 그런 어떤 의혹들을 확실하게 이렇게 잡아낸 것이 한 서너 가지 정도 됩니까? 아니요, 서너 가지가 아닙니다. 더 됩니까? 수십 가지입니다. 수십 가지입니까? 네. 그럼 모든 하나하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이쪽에서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이쪽에서 제기를 하면 그쪽에서 이건 제가 네, 착각했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몰랐네요. 이렇게 돼 있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지금 거죠. 현재 이쪽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정밀하고 치밀한 자료들이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전혀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왕창 일방적으로 왕창 당하고 지금 네. 어제 계속 의무만 지금 부풀려지는 상태군요. 네. 자, 그러면 그걸 전부 해소하려면은 박주신을 연구해서 빨리 데리고 들어와서 찍어보고 대조를 해보면 된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이쪽에서 지금 증인 신청한 간단합니다. 네. 요구죠. 네, 그건 증인은 지금 검찰도 신청했고 변호인도 신청했기 때문에 네. 양쪽 증인으로 채택이 돼 있고 법원에서는 지난 4월에 채택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제 그만 괴롭혀라. 자, 다 끝났다. 끝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저 말씀하신 것처럼 박 시장은 그동안에 이 병무청, 경찰, 검찰 이쪽에서 6차례나 공개적으로 비리가 없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또다시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그 박원순 죽이기다. 박원순 그만 괴롭혀라. 어제도 TV조선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원순 시장은 지금 단순히 서울시장일 뿐만 아니라요. 그러니까 대통령 다음에 최고위직 선출직 공직자일 뿐만 아니라 네. 가장 유력한 야권의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실 뭐 정치된 게 아니라 도덕성을 무기로 시민단체를 20년간 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도덕성에 대해서 공격해오고 그 도덕성을 짚겠다고 하면서 도덕적인 거 하나로 서울시장에 오른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본인이야말로 자기한테 어떤 의혹이 있다면 나서서 그런 사람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있고 10번이라도 하라 그러면 10번이라도 나서서 해야죠. 네. 그런데 사실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 6개월 전에 했다는 거 그 한 번도 네. 어마어마한 의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2012년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공개 검증에서 촬영한 MRI. 네. 이것이 역시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계십니까?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데요. 네. 일단 2012년 2월치만 그 MRI와 관련된 자료가 세브란스에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뭐가 이상합니까? 뭐 기계 간의 시간도 안 맞고 네. 뭐 방사선사들의 어떤 출퇴근 시간 뭐 자료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맞고요. 네. 모든 게 하여간 그때만 유독 안 맞아요. 이상할 정도로. 그 자료만 빠져 있고 없고. 자, 그게 안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네. 구체적으로 시청자들에게 무슨 의혹이 있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진 않지만 대리인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박주신과 대리인이 동시에 가가지고 네. 대리인은 다른 방에서 찍고 박주신은 이 방에서 찍으면서 이쪽 사진을 일로 보냈다. 왜냐하면 71, 2, 3, 4 해가지고 4개의 방이 있거든요. 엑스레이를 촬영하는. 그러니까 다른 방에서 찍은 걸 이쪽으로 보냈다라고 지금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혹을 뒷받침할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건 세브란스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의혹을 너무나 많이 사고 있고 네. 세브란스 병원 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인 한석주 교수님이 네.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또 매번 재판할 때마다 나와가지고 아니, 그걸 세브란스 지켜보고 자체 있습니다. 내에 치과 의사께서 세브란스 내에서 치과 의사가 아니라 외과 의사입니다. 외과 의사가 네. 세브란스 내에서 찍은 MRI에 대해서 문제점 의혹을 계속 3년 동안 계속 3년 제기하고 동안 있죠.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어젠가요? 성명 발표하면서 언제든지 지금 박주신 씨 들어오면은 네. 다시 저희들이 촬영해서 검증하겠다. 그게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네. 세브란스 내에도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세브란스 의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걸 논란을 해소하는 방법은 박주신이 와서 제대로 네. 그때는 그냥 그 2시에 촬영한다고 하는데 저는 몰랐고요. 네. 기자들도 연락받은 게 20분 전, 10분 전 그렇습니다. 아하.
그 서울시 출입하는 3명 기자만 달랑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걸 찍은 건데 네. 아무도 제대로 신원 파악도 안 하고 확인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세브란스 측에는 불시에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했다고 겁니까? 하고는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네. 박주 씨는 와서 찍었다고 하고는 싹 빠져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는 기자들이 든 건 그냥 일방적으로 나와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전혀 제3의 맞다라고 관찰자도 없이. 없습니다. 네. 제대로 된 그러니까 그 가장 의혹을 제기한 저는 알았어야죠. 네. 저에게라도 해서 제가 제 눈으로 봤으면 제가 확인을 하죠. 네. 근데 저는 뭐 알지도 못하고 있었고 사실 그걸 제대로 공개 검증을 하려면은 입회를 의혹 해서 제기한 사람을 입회를 시켜야죠. 입회를 해서 네. 찍고 구체적으로 MRI 그 검증 자료가 나오면은 이래서 맞습니다, 틀립니다라고 하는 걸 거기서 공개 확인을 시켜줬어야 그것이 그렇습니다. 확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일방적으로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끝내고 그래서 공개하고 보내버렸다. 박원순 시장이 의혹을 해소하려면 2002년 네, 그 이해창 후보가 해소했던 방법 네, 그리고 바로 작년에 이완구 전 총리가 아들 의혹을 해소했던 방법 네. 아들이 와서 공개적으로 기자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뭔가 다른 의혹이 없도록 마커를 정확하게 달고 하든지 뭐 해가지고 네. 그리고 그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함께 입회시킨 자리에서 정확하게 공개 검증을 한번 하면 모든 문제가 해소됩니다. 그러면은 만약 그리고 이게 여기에 자신의 의사직을 걸고 치과 의사직을 걸고 모든 걸 건 사람들이 지금 7명이 있습니다. 네. 그 7명의 피고인들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고소해가지고 네. 작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서 네. 그 재판이 진행 중인 겁니다. 현재 네. 이게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도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명예가 병원이 자칫 잘못하면 큰 명예 실추를 할 수가 있고 그런 어떤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만일 세브란스에서 사진 바꿔치기를 했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도 공개 검증 당시 이 바꿔치기를 통한 사진 조작에 가담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중에 이게 만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사진 조작 가담 내지는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면은 이 세브란스 이거 큰 타격입니다. 그런데 큰 타격이죠. 이거 자체가 지금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뭐 실명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 전날 박원순 시장이 그때 이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 밤 10시에 당시 S 모 의사에게 경기고 1년 웅변부 1년 선배인 S 모 의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네. 이걸 세브란스에서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아하. 해서 이분이 모든 걸 도움을 주고. 네, 어레인지를 다 해가지고 여기 왜냐면 전날 전화해가지고 갑자기 MRI를 비워라 세브란스 같은 그런 뭐 혼잡한 병원은 비우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예약 일정도 조정하고 막 해가지고 딱 그 시간을 비워놓습니다. 네. 2시에. 그런데 이분이 지금 그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그리고 그분이 또 그 한석주 교수에게 사과해라. 이게 만일에 그 진실로 밝혀지면 네. 사과해라. 그래가지고 한석주 교수는 이분의 종용에 머물러서 그 공개 사과도 하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네. 가서. 근데 그런 분이 지금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장으로 가 있으면서 아하. 지금 이번 이 치과 의사 요 사례에서도 뭔가 개입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혹의 핵인 몇 분이 있어요. 네. 근데 만일에 박원순 시장 아들이 와가지고 공개 검증을 했는데 아닌 걸로 밝혀지면 네. 그 모든 분들이 다 한꺼번에 조직이 일망타진되게 되죠. 자, 만약에 이 두 MRI가 그러니까 자생 한방병원인가요? 네. 여기서 2011년 12월에 병무청에 제출하기 위해서 하나 찍은 찍었더군요. 거. 네. 이거하고 지금 세브란스키 하나 있는 거고. 네. 그런데 이 두 MRI가 박주신 씨가 그 두 MRI는 같은 MRI인데요. 네. 이 두 MRI의 피사체는 박주신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일 박주신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2011년 12월 4급 처분을 받은 이 병무청 검사. 네. 그런데 병무청의 입장은 박주신 씨가 받았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까지도 의혹을 제기하시는 겁니까? 박주신 씨가 받은 건 그 MRI를 보고 네. 처분을 한 거고요. 박주신 씨가 직접 찍은 네. 것이다라고 하는 네. 것을 병무청에서 보고 확인한 건 아니다. 그걸 보고 네. 그 MRI를 보고 병사용 진단서를 띈 다음에 네. 그 진단서를 보고 4급 처분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병무청은 뭐 본인 확인이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그건 별로 중요한 게 MRI는 그건 네. 박주신 씨 거라 병무청에서 그러니까 MRI를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박주신 씨 거로 병무청에서는 그걸 간주하고 확인하고 예, 그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단서가 붙어 우리는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진단서와 MRI를 보고 네, 맞다. 이거 뭐 일치한다. 그 MRI를 보면 누구라도 사급을 안 내릴 수가 없어요. 네. 완벽한 디스크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그 네. MRI 자체가 박주신 씨 것이 아니고 아니다. 네. 다른 사람 것이다. 네. 그러니까 빨리 박주신 씨는 영국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데리고 와서 빨리 데리고 와서 검증만 여기서 한번 하면 끝난 거예요. 검증하면 끝난다. 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그에 대해서 못 하겠다. 여기 다 끝났는데 왜 하냐? 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못 하겠다. 네. 그게 그리고 나를 왜 전부입니까? 괴롭히냐. 아하. 이건데 본인은 시민단체 하면서 20년 동안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도덕성 검증이라는 건 해도 끝도 없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게 이해창 후보였죠. 자, 만약 네. 이해창 후보처럼 네. 아들의 병역 비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라든지 이해창 후보는 바다리 병역 비리가 사실로 안 드러났죠. 드러났죠. 예, 사실 사실은. 무근인 걸로 드러났죠. 끝났죠. 네. 그리고 그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와가지고 신체 검사를 했죠. 받았죠. 네. 자, 공개 신체 검사를 그런데 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병역 비리로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모르지만은 만일 들어와서 받았는데 안 드러나면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네. 드러나면은 박원순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박원순 시장은요. 그게 만일에 병역 비리라는 게 드러나면 부자가 함께 구속돼야 될 사안입니다. 네. 네. 어떤 측면에서 어떤 일단 그 아들은 법 적용으로 구속이 됩니까? 병역법 위반이고요. 네. 박원순 시장은 그 자료를 이용해가지고 지금 수많은 고소를 하고 그것 때문에 박원순 시장의 지신지 공모인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 법원에 수많은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네. 다 허위가 됩니다. 그럼 뭐 이것과 관련해서 뭐 온갖 죄명이 되겠죠. 네. 온갖 죄명의 그 수괴가 될 텐데 지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저보고 뭘 걸라고 하냐? 제가 이건 좀 재미있을 수 있지만 네. 만일에 박원순 시장 아들이 그 돈이 없어서 못 오겠다. 지금 뭐 월세 사시고 그렇으니까 뭐 빚도 7억이고. 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2박 3일 오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세계 일주 여행할 수 있게 제가 비용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한 번만 와서 사진만 찍으면 네. 나머지 겨울방학 동안 한 두어 달 동안 네. 80일간의 세계 일주할 비용 뭐 이를테면 한 5천만 원 든다? 5천만 원 제가 딱 내놓고라도 한번 와줬으면 5천만 원 정도 받을 거면 그 놀고 있는 친구가 와가지고 한번 사진 찍을만 하잖아요. 네. 네. 제가 5천만 원 내놓겠습니다, 당장. 반대편에 선 분으로서 아주 훌륭한 서비스까지 제공하시겠다는 그러면요. 네. 그 정도는 해야죠. 굉장히- 괴롭힌다고 하니까.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네. 네. 여기는 방송 개런티도 다 그쪽에 이 포함시켜. 방송 개런티가 한 20만 원 될까요? 뭐 네. 얼마 줄지는 우리- 모르겠지만 저 장앵커님도 조금 내놓으시죠, 같이. 한 15만 원. 오늘 사적 대담은 여기서 네. 끝나고 네. 이 문제는 언제 끝납니까? 글쎄요. 제가 이렇게 예측하기에는 박원순 시장은 그냥 저렇게 징징거리면서 울면서 뭐 이렇게 성경 구절 같은 거 SNS에 올리고 이러면서 질질 시간을 끌겠죠. 시장 임기는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끌수록 불리할 텐데. 아니 시장 임기는 채우겠죠. 안 들어오면 되니까. 얼마 전에 서울시청 앞에 네. 가니까 저 기독교 단체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집회하면서 박원순 시장 빨리 나와라 그러면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건 난리를 퀴어 치던데 축제 때문에 그랬죠. 거기서 뭐 네. 기독교 뭐 이사야 몇 장 뭐 낭독이에요? 네. 아니, 그 시편. 네. 시편을 했었는데, 시편을 지금 페이스북, SNS에다 올렸다는 건데요. 저는 그 납득할 수가 없는 게, 왜 갑자기 그런 그 동정 행보를 보이느냐 이거죠. 네. 그동안 그렇게 떳떳하게 해왔으면, 떳떳하게 아들을 불러다가 한 번만 공개 검증을 하면 될 걸. 네. 뭐 국정감사에서도 그렇게 난리를 치고 온 국민의 의혹이 지금 몰려 있고 뭐 지금 그 주요 언론들은 제대로 안 다루고 있지만 네. 인터넷에 한 번만 들어가 보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엑스레이 사진, MRI 사진, 뭐 구체적인 그 치아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걸 한 번만 보고 조금만 그 기사를 읽어보면 누구나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한 방에 해소해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2000년부터 2010년까지 가장 큰 스캔들이 황우석 스캔들이라면 네. 2010년부터 아마 2010년대를 좌우할 가장 큰 스캔들은 바로 이게 박원순 부자 스캔들이 될 거다. 네. 이거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캔들이 아니고요. 그렇죠. 이게 스캔들은 정치적 스캔들은 이런 게 큰 스캔들이죠. 네. 그래요.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새정치연합